자, 지난 금요일 저희가 이제 제보 사건으로 전해드렸죠. 마침 많은 누리꾼들의 공분 또 기사가 쏟아졌는데 결국 제시 SNS에 토요일 오전인가요? 아니 금요일 날 저녁인가요? 아무튼 사과문이 올라왔어요. 네, 지난 11일 사건방장 방송 이후에 제 씨가 하루 만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제 씨는 폭행 사건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지인과 개인적인 모임을 갔던 중에 피해자의 사진 요청에 정중히 거절했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날 처음 본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고 너무 당황을 해서 그 팬분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경위를 불문하고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소속사는 신속히 가해자를 찾아서 사과와 보상을 받고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피해자를 폭행한 가해 남성에 대해서 처음 본 사람이었다라는 주장은 소속사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피해자는 말씀드렸다시피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사건이 있고 나서 계속 제시 소속사에 그 제시 일행으로 보이는 그 가해 남성 도대체 누구냐 정보를 좀 알려달라 수차례 요청했지만 소속사는 알아보고 있다. 방송 전까지 말이죠. 계속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자, 뭐가 됐든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제시 측은 바로 사과문을 냈는데 피해자 가족에겐 그 사과문이 진심으로 느껴졌을까요? 들어보시죠. 사과문을 바로 봤는데 자기의 변명만한 거 일행이 아니다. 갑자기 나타났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왜냐면 저희 아이가 봤을 때 같이 옆에 있었대요. 제시가 일어나서 걔를 보자마자 일어나갖고 얼른 잡으려고 했는데 놓치더라고요. 그 다음에 때리는데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모른다고 갑자기 나타나서 때렸다 이러니까 또 너무 화가 났어요. 별로 뭐 좀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고 도의적 책임이란 말을 쓰는 것부터 일단 진정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교수님, 뭐 좀 네. 설명을 해주시죠. 뭐. 네, 일단 이제 피해자의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맞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전해지고 있고 또 혼자 가서 이렇게 인사를 부탁했다가 맞은 거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께서 굉장히 화가 나셔서 이 어머니 얘기는 이 제시의 사과 문제 진정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변명이다. 그날 처음 본 사람이다라는 것은 너무나 화가 나는 지점인데 처음 본 사람하고 왜 저렇게 같이 편하게 일행으로 있으며 또 때리려고 할 때 맨 처음에는 이제 제재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인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고 또 이런 상황에서 일행이 아니다 갑자기 나타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좀 말이 안 되고 무책임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피해자 역시도 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다.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말도 적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건 제가 박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사과문을 보면 처음 본 사이라는 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네. 처음 본 사이 맞습니다. 그날 처음 만났어요. 그 가해자와 제시 씨는 처음 봤어요. 자, 그런데 그 중간에 그 두 사람을 소개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저녁 자리를 했어요. 술자리였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네. 자, 처음 봤지만 우리 통념상 처음 본 사이다 하면 모르는 사이다라는 뜻도 약간은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자,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사이라고는 안 하고 처음 본 사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모르지는 않기 때문이죠. 네. 예. 그날 처음 본 사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완전히 모르는 사이에 폭행이 일어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 같이 동석했거나 아는 사람인데 거기서 폭행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거는 완벽하게 모르니까 모르지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떤 폭행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폭행 사건에서 제시도 제시지만 사실 폭행의 시발점이 된 사람은 바로 이 사람, 피해자를 처음부터 거칠게 막아 세웠던 프로듀서 코알라라는 예명으로 지금까지도 열심히 래퍼로서 방송 활동 중입니다. 저희 방송 이후 이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제보가 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갱스터?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우선 폭행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도 취재 과정에서 깽단을 언급했는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저한테 올 때 배에 이제 주먹으로 2대 쳤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로 자꾸 들이대고 피하는데도 이제 계속 저한테 박았거든요. 친구들 옆에 있었을 때는 뭐
갱이라는 뭐 말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 같은데 걸음걸이나 제스처나 좀 하는 게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그 사건 있고 나서 여기저기 좀 코알라 검색 좀 많이 했었거든요. 찾아봤는데 좀 뭐 한인 갱단인 것 같더라고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주장이고 일단 추정입니다. 네. 한인 깽단. 자, 일단 이게 코알라 프로듀서라는 래퍼 겸 프로듀서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몸에 문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문신이 KOS인데 이게 이제 주장이긴 합니다. 코리안 아웃로즈. 이게 한국말로는 한국 뭐 범법자 뭐 이런 예. 의미가 됩니다. 갱단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KOS가 지금 나오는 저 문신 표식입니다. 갱단의 증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또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좀 문신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 프로듀스가 거칠게 이렇게 막아 세우면서 배로 치고 머리로 들이미는 게 이게 갱단의 사인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 제스처가 아니었나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나 코알라가 KOS 한국형 깽단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작진이 문의를 해봤지만 답변은 없습니다. 코알라에서. 예, 코알라가. 예. 미국 한인사회, LA 한인사회에 코리안 아웃로우스라는 그런 한국 갱단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 보신 것처럼 그 멤버들 사이에서는 K 그리고 OL 뭐 아무튼 뭐 이런 표식을 저렇게 문신으로 새기는 경우가 있는데 딱 저 양반이 저런 걸 새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건 제보였고 주장이고 강남경찰서가 이 코알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참고하시라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코알라 이 사람도 나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제시랑 같이 작업한 노래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코알라 프로듀서는 이 버블 헤드 뮤직 소속의 아티스트인데요. 이곳은 제시의 소속사는 아니고요. 하지만 제시의 히트곡인 어떤 X부터 또 콜드 블러드 그리고 눈누난나까지 적어도 2021년부터 제시의 앨범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또 2023년에는요. 이 코알라가 발매한 곡에 제시가 피처링을 했었고 뮤직비디오에도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 남성이 그 코알라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알라 프로듀서는 한 인터뷰에서요. 제시에 예. 대해서 같이 일을 하지만 그 전에 친한 친구다, 항상 응원해준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코알라는 래퍼로 지금 한 랩 배틀 예능에 출연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제시가 코알라 프로듀서랑 친하니까 이 피해자 측은 코알라와 친분이 있다고 하는 가해 남성의 신원도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작진은 제시 소속사 측에 코알라 한인 갱단에 대해서도 문의를 했었는데요. 이 소속사 측은 코알라는 제시하고 몇 번 음악 작업 같이 했다면서 제시는 갱단하고 연관이 없고 코알라가 갱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앞서 제가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폭행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잖아요. 그래서 한 누리꾼이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제시를 범인 은닉죄로 고발을 했다고요. 강남경찰서에 고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발한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으로 인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발한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일단 처음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시가 모른다고 하지 않느냐. 그것 자체가 수사를 방해한 것일 수도 있고 범인을 숨겨준 것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지금 출국한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수사가 안 되는 바람에 결국에는 범인이 도피한 것이다. 이렇게 범인 도피와 범인 은닉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누리꾼들도 굉장히 싸늘한 반응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아니 이거를 그냥 모른다고 할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있었던 그 프로듀서의 지인이라고 한다라면 적어도 이 소속사 측에서 경찰 측에서 빨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 신원을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느냐. 이런 입장인데 일단 제시 측에서는 뭐 그렇게 범인 도피를 시킬 만한 여력도 없었고 만약에 그런 정황이 있다라면 당연히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다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이 과거에도 제시 씨한테 약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게 또 있었고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행의 사건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2013년이었고 그때도 상당히 크게 뉴스가 됐었던 건데 이제 이태원 클럽의 한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제시 일행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일이 주장되고 나서 제시 측에서 이게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제시 지인하고 싸웠던 거고
제시는 말리기만 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사건이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그 피해를 주장했던 측에서 내가 거짓말한 게 맞다라고 하면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가 제시는 그래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단락 됐었습니다. 자, 교수님. 네. 나와 절친인 사람의 절친. 근데 그 사람이 내 팬을 폭행했다. 네. 그럼 연락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저 이 대처의 이 네. 행동을 놓고 지금 누리꾼 팬들이 많이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소속사에서 이 피해를 입으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엄정하게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코알라 프로듀서라는 사람의 친구라고 하니까 사실 알려주려면은 알려줄 수 있다는 게 상식인데 이거를 왜 또 알려주지 않고 있는지 분명히 죄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알려주고 있지 않다면 대중의 의심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피해자 측은 이 4명을 다 고소했어요. 이 어머니께서 이 가해자는 물론이고 그때 이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 사태를 방관한 4명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서 4명을 다 고소했고요. 그다음에 경찰은 이들을 지금 입건해서 수사 중입니다. 11일 저녁에 코알라 프로듀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제시에 대해서도 출석 요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자국민에 대한 폭행 사건인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코알라라는 사람 있잖아요. 원래는 이번 주에 경찰에 출석을 할 예정인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방송 저희가 취재가 이루어지고 방송이 딱 나간다는 걸 알게 되자 지난 11일 밤 금요일 밤 그러니까 사건 반장 첫 방송이 나가고 나서 그날 밤에 경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오비 일학인지 아니면 뭐 의도된 행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